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의 시계도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식 변론 기일 날짜가 정해진 가운데 주심인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사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 대해서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의 날짜를 헌재가 정했습니다. 예정된 것만 5차례이고 이게 심리를 하다 보면 기일의 횟수가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예상이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변론 기일 중 하루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러면 저 5번의 기일 중에 과연 언제 출석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며칠 날 뭐 출석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뒷보다는 앞에 부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느냐의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쟁점은 제대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헌법재판소나 혹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의 시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왜 했으며 무엇 때문에 했으며 그 왜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의 국헌 문란, 그 행위가 원인이 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투지 않고 가다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 그러니까 14일이나 첫 번째나 아니면 16일 그 다음에 미리 가서 그 쟁점을 제대로 다투게 만들겠다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한 5번의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 5개의 날짜 가운데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좀 더 앞쪽에 14일이나 16일, 오히려 더 14일 쪽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있을 변론 기인들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글쎄요, 그건 뭐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정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면 굉장히 촘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아주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결정례도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심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빨리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유동성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대통령보다 더 이 사안에 들어맞는 직책과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조속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든 하루하루 지정을 하든 그건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출석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언제 할 것인가 관련해서 가장 유효한 시점은 사실 준비 기일이 끝난 그 바로 첫 시점이 맞긴 하죠. 왜냐하면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기 이전에 뭔가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여기와 또 관련된 쟁점은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포영장의 시한을.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러면 수사기관엔 안 나오고 헌재엔 나왔는데 헌재 외부로 나왔을 때 또 영장 집행에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시점은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헌재에 변론 기일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을 이때다 그러고 경찰들이 가갖고 체포하는 거는 그건 좀 모양새가 좀 저는 그럴 필요성도 아닌 거 있다고 아닌가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느 피의자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영장이 그때까지도 유효하다면 저는 영장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건 공권력을 다시 세우는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경우의 수에서 제외했던 그런 상황인데,
변론 기일 14일이든 16일이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이거는 분명히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출석하는 대통령을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헌재에 가는서 예를 들어서 증언을 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영장을 갖고 체포하겠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경호 인력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국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체포가 아니라 적극 본인이 나가서 자진 협조하는. 출두 형식으로 협조하는 방식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3의 방식, 제3의 장소에서 뭐 서면 조사 이야기도 언급은 됐었지만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내용을 건의하거나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